송원재TV 시작합니다. 부친상을 치르고 미국으로 떠난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돼서 어제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이 오늘 새벽 이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조사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조사하고 난 그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한 차례 더 소환을 해야 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재판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22일 이화영 재판을 보고 난 뒤에 검찰이 정리를 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고, 또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대북 송금과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백현동 비리를 묶어서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9월 넘어가게 될 것이다. 9월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9월은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회기를 자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재발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9월부터는 국회법에 12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도 국회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이 부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재발로 영장실질심사를 가든 말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영장실질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친명과 반명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을 놓고 정당한 체포동의안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친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소위 비명 반명의 31명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결의를 한 상태입니다. 31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라고 되면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두고 이 결과가 영장실질심사에 미칠 영향, 자신이 나서서 스스로 민주당의 당론 형식으로 가결시키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자신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9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입니다. 지금 공천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도 하고 이철규가 나서서 이제 같이 타고 가는 이 배에 구멍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승선시킬 수가 없다,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소위 당내에서 지금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철규가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천이 가장 중요한데, 공천관리위원장, 실질적으로 공천에 관계되는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지금 안대희냐, 김병준이냐, 김무성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마 빨라도 올해 말 12월 달쯤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서대로 나가면 공천기획단도 만들어야 하고 공천 준비 절차를 모두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김병준이냐, 안대희냐, 김무성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무성은 이게 지금 마포 포럼을 통해서, 마포 포럼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부산 지역에서도 영도를 중심으로 해서 황보승희 의원이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서 또 김무성 역할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자신도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고 다시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주변에서 이제 김무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노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김무성은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그 다음 당 내에서도 상당히 지지를 잃어버렸고, 특히 당원들은 김무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런 사실을 김무성도 알고 있고, 이제 김무성은 당 내에서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부작용만 커진다. 그런 점에서 김무성 이름을 파는 것은 이게 뭐 주변에서 팔고 있는 겁니다. 김무성 자신도 자신이 나와서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해보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을에 뭐 선거철만 되면 언제나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정치인들이 다 바랍니다. 뭐 총선에 하마평이 오르는 것도 다 바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김무성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많은 당원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안대희냐 김병준이냐가 아주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두 사람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거의 뭐 멘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대희, 김병준, 김기현 대표와도 관계가 좋습니다. 내년 총선에 공천관리위원장, 소위 공천에 칼을 쥐게 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누가 적합하냐. 안대희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법관을 지냈고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까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검찰로 다시 불러들인, 특수부로 다시 불러들인 사람이 안대희였고, 그래서 뭐 멘토 중에 멘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에서도 큰 역할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안대희는 경제사회연구소라고 하는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경제사회연구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새로운 인재풀, 많은 인재들을 안대희가 발굴을 해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공급을 했습니다. 인재풀로 꼽힙니다. 가장 뭐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MB 정부 때 활동한 사람들도 있지만, 안대희가 경제사회연구소를 통해서도 많은 인물들을,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검사로 꼽히죠. 소위 그 노무현과 이회창 대선 자금을 수사를 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안대희는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기도 해서 당내 사정도 가장 잘 압니다. 이런 부분이 꼽히고 있고, 김병준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론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했고, 또 김병준도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지냈죠. 지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입니다. 오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새 회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대행을 곧 그만둘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준, 안대희 모두 지금 당 내외에서 신뢰도 받고 있고, 김기현 지도부, 윤석열 대통령과도 관계가 좋고,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공관위원장을 맡아도 어색하지 않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더 적합하냐라는 부분은 앞으로 고민이 될 겁니다. 지금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정적이긴 하고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추기는 한데, 김기현 지도부가 좀 강력한 비전 제시라든지 강력한 당에 대한 장악력은 좀 약한 것이 아니냐. 특히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번에 이 경고를 내린 것도 이 이준석을 비롯해서 유승민, 안철수, 윤상현 등등이 나서서 수도권에서 불안하다. 윤상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김기현 지도부가 수도권에는 어떠한 경쟁력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경고를 내린 측면이 큽니다. 수도권에서 김기현 지도부가 좀 경쟁력이 없다면 이제 그걸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김기현 리더십도 좀 보완을 하고, 그런 앞으로 총선에 있어서 새로운 인물 발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관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될 텐데, 김병준, 안대희 가운데 누가 더 적합하냐라는 것들입니다. 뭐 물론 안대희나 김병준 모두 윤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와 뭐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 다음 경륜으로 봐도 누가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을 맡아도 아마 훌륭하게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준, 안대희 모두 다 국민의힘에서 혁신과 관계되는 비대위원장도 맡았고 여러 가지 직무도 맡았습니다. 당내 사정도 잘 알고 정치권의 사정도 잘 알고
폭넓게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준과 안대희를 놓고 누가 선택될 것이냐, 두 사람 모두 사실은 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 총선보다는 오히려 더 멀리 윤석열 정부 다음 이제 보수 정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속 이 방안을 놓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김병준과는 달리 어떠한 일도 맡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물 발굴,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공급하는 주로 이런 역할, 또 차기 대선, 벌써부터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런 작업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모두 사양하는 입장인데 안대희가 더 적합할 것이다. 김병준의 장점도 있고 안대희의 장점도 있습니다. 김병준의 장점은 이론에 강합니다. 이론에 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신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권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장 많이 후원하고 있는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게 안대희이기도 합니다. 가장 잘 내부 사정을 알고 있고 또 지금 새로운 인물 발굴, 내년 총선에 새로운 인물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물 발굴에 가장 앞장서 왔던 사람이다. 그 다음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 총선 승리, 그 다음 차기 대선에서의 보수 정권 재창출, 이 부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여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총선 공천을, 이번 총선의 큰 그림을 짜는 것을 안대희에게 맡기는 것이 굉장히 이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당에 많은 의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빨라야 올해 말쯤에 아마 결정이 될 건데 그 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김병준, 안대희 이 영역을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김병준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이준석이 또 방송에 나와서 김병준이 거론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 쓸데없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준, 안대희 누구라도 당 안팎에서 존경을 받고 있고 이만한 뭐 경륜이면 공관위원장을 충분히 맡을 수 있다. 4년 전에 소위 국민의힘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을 망친 것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공천을 하고 그 지역에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공천을 하고 공천을 놓고 뒤집기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잡음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좀 강한 이 장악력을 가지고 그립감을 가지고 이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당 안팎에 강한 장악력을 가지고 좀 이번 공관위원장으로서 공천에 정말 개혁 공천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누가 봐도 저 정도의 공천이라면 지지할 만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지도는 낮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저 정도의 인물이라면 지지할 만하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누가 가장 잘 발굴할 수 있고 누가 그런 공천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 공천은 뭐 거의 전쟁입니다. 전쟁. 이 뭐 죽고 사는 정치적으로 생사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잡음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뚫고 나갈 이 추진력은 누가 있느냐, 누가 그런 힘과 판단력과 전체적인 경륜을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안대희, 김병준 누가 해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안대희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 안팎에서의 신뢰나 기대, 이런 것을 모으고 있는 게 안대희 쪽이다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안대희 대법관이 지금 스스로 이 부분을 잘 맞지 않겠다, 자신은 차기 대선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겠다, 또 필요하다면 무슨 지원이든지 많은 뭐 새로운 인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뭐 법조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 각 분야에 굉장히 마당발입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양을 하고 있는데 아마 뭐 김기현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권하면 안대희도 사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안대희와 김병준 공관위원장, 뭐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가 공관위원장입니다. 공관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그 중에 안대희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분석들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